파킨슨씨 병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치매가 올지 그리고 더 많이 올지에 대한 논문이 하나 나와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스컴이나 TV, 라디오 아니면 신문 개체를 봐도 치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된 말들도 많고 맞는 말들도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가끔은 정확하지 않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몇 번에 걸쳐서 잘라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 들어서 나온 논문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조금 더 이 논문은 디테일된 정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치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세분화하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리뷰된 아티클인데요. 파킨슨씨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MMSE 그 미니 멘탈 스테이터스 exam을 한 사람들의 결과와 5년 후 이분들이 어떤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치매가 왔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178명을 5년 동안 추적 검사한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킨슨씨 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검사에서 마일드 경도라고 하나요? 경도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16.6배의 그 치매로 발전되는 그 양상을 보였다 해서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환자분 개개인상으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이 5년 후에는 더 치매가 많이 온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논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서 이런 분들은 몇 배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치료를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좀 더 케어를 하는데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첫 번째 MMSE 인지 능력 검사를 했을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경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약을 먹어서 좋아졌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치매가 오는 확률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사로서 생각을 할 때 이분이 제일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 좀 안 좋았는데 검사를 하고 이제 약을 주기 시작을 해서 1년 후에 굉장히 좋아졌다. 정상까지 갔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정상으로 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만 그냥 쭉 드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치매가 다시 올 확률이 계속 높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그 파킨슨씨 병에 대한 약들이 칼비도파, 리보도파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 몇 가지 약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약들이 발전이 조금 더 됐지만 특이하게 파킨슨의 병을 완전히 완쾌할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 없고 그렇지만 많은 우리 질병들이 완쾌할 수 있는 약들은 별로 없죠. 다 그
병의 진행을 좀 천천히 하게 되는 약들이고 아니면 그 병에 대한 어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대부분이죠. 이거는 뭐 파킨슨씨병, 뭐 치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거의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치매나 파킨슨씨 병에 있어서는 early intervention,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고혈압도 같기는 하지만 이 뇌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분이 치매가 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파킨슨씨 병을 진단을 받았거나 뭐 이런 뇌에 대한 질병이 있을 때 그러면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면 그게 완쾌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지연을 하니까 우리가 뇌의 기능이 여기였을 때 그 약을 치료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약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약을 먹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뇌와 인지 능력의 장애가 오는 시점을 좀 뒤로 늘려보는 지연적인 치료입니다. 안 좋게 보면 그래도 못 고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고칠 수 있는 병이 약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빨리 현재로서는 지연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빨리 초기에 잡아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에 대해 치료약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주위 가족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하고 가족들끼리 상의를 하고 어떤 시점에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제가 오늘 이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치매나 파킨슨씨 병 이렇게 해서 뭐 안 좋은 쪽을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듣기 싫어하시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병이 있다면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봐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대처를 할 수 있죠. 특히 이 병은 신경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도 나중에 나지만 많은 지금 LA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똑같겠죠. 근데 LA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부가 살거나 뭐 가족들이 같이 사시는 분도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자녀들이 근처에 살아도 혼자서 그냥 자기가 사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그 환자분께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는 같이 살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되면은 뭐 양로병원에 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끝에 닥쳐가지고 그 일이 닥친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 우왕좌왕 하게 되고 제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환자 한 분을 지금 얘기가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자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분이 저한테 본 지 얼마 몇 달 안 됐는데 이런 경우가 딱 되니까 내가 이걸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몰랐죠. 그러다 이분이 갑자기 뭐 폐렴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프게 되면
인지 능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그게 돌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전부터 약은 몇 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무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이 치매약을 치매약이라고 안 부르고 뭐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다 해서 무슨 뭐 노인분들이 뭐 무조건 나 다들 기억력 떨어졌죠. 그러니까 나도 너도 그냥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드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시작을 하신 분도 있는데 치매라고 하면 의사들이 치매라고 하면 신경질이 나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그렇고 약국에서도 그렇고 치매약이라고 안 하고 기억력 좋아지는 약으로 둔갑을 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좋은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거 뭐 혼자 사시는 분이 혼동을 한다거나 이래서 집을 못 찾아오고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가족들이 뭐 아들 딸들이 그 같은 타운에서 사는데 그때 알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이 감기가 걸리면서 폐렴을 살짝 오면서 정신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시면 혼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오시는 거를 잊어먹어가지고 집을 못 찾았다.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못 찾아가지고 뭐 이틀 동안 집을 못 찾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가지고 뭐 그게 기억력 안 좋아지는 약이 아니라 치매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타운에 있으면서 이 치매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의사가 센시티브하게 기억력 좋아지는 약 좀 좋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끝에 가가지고는 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터지면 왜 그렇게 말했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은 거지만 준비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뭐 지금 오늘 제가 논문에 대해서 말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좀 약간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제일 치매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제가 치매에 대하면 항상 이 말로 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파킨슨씨 병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에 올 가능성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좋아졌다고 해도 치매가 올 확률이 16.6배나 올라갔으니까 파킨슨 씨 병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졌던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항상 앞을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와 그리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MMSE, Mini Mental Status Exam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써 있는데요. 그 검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아무래도 치매는 좀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몇 번을 잘라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울해 하시거나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안전사고를 뭐 집을 잊어버려서 집을 못 찾아와서 뭐 며칠 동안 바깥에서 길에서 헤매는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준비를 시키고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우리가 뭐
제가 죽는 얘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죠.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가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끝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 때 내가 대처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MMSE 그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